네, 이렇게 목차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론서부터 결론까지. 그래서 올 초에 다보스 포럼으로부터 사실 메시지죠. 그죠? 다보스로부터의 메시지서부터 시작해서 기술하고 일자리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요인들에 의해서 도민이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직업들이 또 발생을 할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자리 직업하면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여기 특히 직업을 가지시려고 하시잖아요.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세요? 먹고 살라고. 먹고 살려고, 그죠? 또 그 문제도 크죠.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직업 활동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한 인생의 반 정도는 직업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 나머지 반은 또 뭘까? 잘 보면 사실은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그만큼 쏟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직업 활동도 사랑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을 갖는 것, 또 나의 배우자, 우리 사랑의 대표적인 대상 중에 하나가 배우자잖아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네.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죠.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저를 보지 마시고 뒤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는 한 3가지 정도다가, 물론 이외에도 많은 공통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직업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쉽게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아마 여기 젊은 분들은 이렇게 이 말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는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쉽게 되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기회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비용. 그래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우리 법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수긍이 가는데, 직업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는 특히나 이게 투잡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는 쓰리잡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잘 보면 그분들은 왜 투잡을 할까? 왜 투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업 내에서 사실은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돈이 됐든 사회적 명예가 됐든 뭔가 부족하니까 결국은 한눈을 팔게 되는 거죠. 사실은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족해지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사실은 하나만 선택해야 되고, 마지막 3번째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렇죠. 불꽃같이 타오르는 사랑은 어때요? 그래서 결혼하면 매우 힘듭니다. 결혼하는 초기에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로 했는데 그런 과정을 생각한 채 결혼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직업도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직업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후회하는 면도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매우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의 조건인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서 충분히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한 배경에는 우리가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 유망하다, 좋은 직업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펴놓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볼까요? 제가 아마 이 대학을 선택할 때, 그때는 어떤 그 학과가 가장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과였습니다. 저 또래 가장 이렇게, 저는 공부 조금 못했고요. 저보다 조금 잘하는 애들은 물리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매우 기초과학을 선호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한 바퀴 돌고 오죠?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 한 바퀴 돌고서 오죠. 그쵸? 이게 바뀐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공학 쪽으로 갔죠. 그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때 당대에 그게 유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앞으로 미래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럴까? 그런 고민이 드는 거죠. 그때 제 친구들 중에 의대 간 친구들은 우리 전공 과목을 뭘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산부인과를 선택했습니다. 놀랍죠? 네.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동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을 선택을 한다든지 진로를 선택한다고 하면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큰 흐름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과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논의는 사실은 매우 전통적인 주제입니다. 경제학, 경영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전통적인 주제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인형화될 수 있다, 시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새는 이제 정보통신사회에서 넘어와서 지능정보사회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지난 한 세대 동안 이 정보통신 혁명을 통해서 일자리가 많이 대체되는 면이 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새롭게 등장한 일자리들이 있다. 이런 그 논쟁들이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러면 공통된 연구자들의 어떤 좀 의견이 모아지는 부분들은 이러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로는 명백한 규칙을 따르는 그런 태스크들은 대체가 되고, 거기에 비해서 비정형적인 그런 태스크들은 상대적으로 이 기술의 보완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이따 다시 같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기술 혁신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 앞서 말씀하셨듯이 매우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그 비정형화된 부분이 점점 정교화된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서 대체가 되는 면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3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옥스퍼드대 마틴 스쿨에서 프레드 오스본 교수가 발표한 워킹 페이퍼가 사실은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이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제안한 모델 자체가 약간은 좀 과잉 일반화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이런 이 컴퓨터화된 그런 자동화된 기술에 의해서 사람의 일자리가 어떻게 대체될까에 대한 그런 뭐랄까 시사점을 던졌던 데 대해서는 매우 큰 의미 있는 연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기반해서 제가 몇 가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가 다보스입니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한번 가봐야겠구나 이런 거 느껴지시죠? 초대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내 돈 내고 가든지 버킷리스트를 하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올 초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기를 했죠. 그죠? 사실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작년 이맘때 우리 이 슈밥 세계경제포럼 대표가 포린 어페어스라는 데서 그 잡지에서 사실은 발표를 했었습니다, 미리. 근데 12월 후에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실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와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여기 잘 보시면 4차 산업혁명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실제로는 뭐 일하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